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은 광주의 미래다라는 기치로 광주 지역 디자인 산업의 진흥에 매진하고 있는 광주디자인센터 박유복 원장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박 원장은 산업계에서 25년 이상을 활동했던 실무 경험을 10분 살려냄으로써 침체된 지역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광주디자인센터 박유복 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종민 정치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제5대 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100일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좀 들려주십시오. 글쎄 벌써 100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좀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라는 생각도 되는데 또 그 짧은 시간에 좀 이것저것 많은 걸 좀 해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센터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광주의 디자인의 미래를 좀 꿈꾸고 또 디자인 센터가 그런 미래를 채워나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욕심 많게 꿈을 키워서 이제 출사표를 냈었는데 다행히 우리 윤장현 시장님께서 기회를 좀 주셔서 지금 들어와서 100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그 전 상황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많이 좀 실질적인, 현실적인 그런 판단을 좀 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모르고 했었던 거하고 알고 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센터 안에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 또 좋은 것과 버려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추스려 가면서 우선순위가 약간 바뀌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 역량이나 또 광주광역시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일에 디자인센터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다는 게 100일 동안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센터의 가장 큰 핵심 업무 중에 하나가 디자인 비엔날레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 전시적 성격이 강했던 게 사실입니다. 말이 산업화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가장 그동안에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가 좀 무엇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디자인 현장에서 느꼈었던 애로사항이 디자인 센터에 들어와서도 크게 좀 다르지 않는 점 중에 하나가 광주 디자인 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인데 업무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문화관광부에 대한 그 문화적 업무와 산업적 업무가 거의 반반씩 이렇게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지점에서 놓고 볼 때는 몸은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뛰어야 되지만 머리는 문화적인 그런 감성을 좀 끄집어내서 그게 무기로 되고 기존의 산업이 가질 수 없었던 또 그전에 문화가 가지고 없었던 그런 요소들을 잘 융합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이 디자인 영역의 가장 큰 핵심 상황이겠다. 특히 요새처럼 분야 간의 융복합이나 뭐 콜라보가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디자인의 영역이나 활동해야 될 반경이 굉장히 좀 넓어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광주와 같이 이 문화를 가지고 뭔가 지역의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정의 방침에 대응한다면 결국은 디자인이 해야 될 역할은 굉장히 좀 중요한 거기에 가장 뚫어야 될 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센터가 집중적으로 놓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은 여러 업무 중에 가장 핵심은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이게 가장 큰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디자인 업체의 영세성을 극복해야 하는 게 선결 과제로 보입니다. 업계 현실을 그동안 좀 진단해 보셨다면 어떻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 광주광역시의 디자인 산업 사실 그 풀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지만 이게 광주 지역에 국한된 문제라고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가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역에서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데 광주는 이미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고 국책 사업으로 전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설을 우리 집 앞마당에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세계에서는 뛰어난 선수들만 와서 마당에 놀게 하니까 우리도 또 그들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으려면 그들과 대등한 실력 내지는 내용을 가지고 게임에 임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동안에 전당의 개관에 맞춰서 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광주의 어떤 그런 역할에 맞춰서 대비해오지는 사실 못했거든요. 특히 이제 디자인 기업들도 사실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게 현장에서 돌아가는 오늘은 굉장히 숨가쁘고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이라든가 또 광주가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개인 업체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좀 한계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업체들은 혼자 뛰는 그런 그 게임이 아니라 같이 연대해서 같이 뭔가 합쳐져서 풀어나가는 그런 상황만이 이런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디자인 센터가 거기서 중심에 서서 지역의 업체들과 관련된 그런 분야들과의 어떤 네트워크 내지는 융복합을 정말 충실하게 풀어나간다면 광주는 정말 기회의 땅이 되는 거죠. 바로 세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주이기 때문입니다. 연관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장 속 행정을 중시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고충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업체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업체 혼자가 풀어가야 될 그런 그 상황을 누군가는 좀 업체하고의 어떤 협력 또 개인과 개인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잘 해주면은 좋겠는데 그게 바로 디자인 센터가 될 수도 있고 또 업체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이런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전문화시켜야 되는데 이 지역사회의 시장 상황은 모든 걸 다 잘해야지 그나마 꾸려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경쟁력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잘 해야 지금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광주는 전문점보다는 백화점 형식으로 운영을 해야 디자인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옛날부터의 시장 여건이 업체를 굉장히 강하게 또 훈련을 시켜놓은 그런 그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처럼 하나만 잘해서라기보다는 잘하는 하나를 놔두고 다른 부수적인 여러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그런 시장 여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지역의 업체들도 상당히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산업적인 측면도 말씀하셨고 맞물려서 문화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주에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 있습니다. 예. 뭐 활용 방안이랄까요? 아니면 어떻게 뭐 관계 설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욕심이 나는 공간이 아시아 문화전당의 그런 시설들입니다. 물론 디자인 센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만 그건 사용하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만든 공간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정말 주인의 노릇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전당과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한다면 충분히 이게 요즘 경제는 그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공유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당은 우리 여유 있는 나라에서 좀 관리를 해주면 이용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 센터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당과 디자인 센터가 별개의 공간 내지는 별개의 개념에 놓고 보다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당장은 내년 디자인 비엔날레부터 전당의 공간을 정말 그 활발하게 활용을 할 거고 전당에서 지금 평상시에 채우지 못하는 그런 컨텐츠들도 디자인 분야에서 얼마든지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만 만들어 간다면 소유는 아니지만
점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굉장히 많은 기관이 광주 디자인 센터라고 믿고 있습니다. 100일이 됐습니다. 취임 당시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개원 10년의 성과를 진단하고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 산업의 실질적 생산성 고도화에 도움이 되는 실천과제 추진, 디자이너와 디자인 기업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광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됐나요? 너무 좀 이른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당장 그 성과를 이뤘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물리적인 그런 시간들이 좀 아직 짧은 상황이지만 사실 저나 저희 임직원들의 어떤 의도는 이미 광주에 디자인 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광주에 디자인 기업 내지는 디자이너가 있기 때문에 그들하고 기본적인 소통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세워진 성처럼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매일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1인 5사 담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의 5 담당대처럼 결국 그것은 원활한 소통 또 디자인 센터가 그 지역의 현안을 알고 움직이는 것과 현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센터가 그냥 자의적으로 갇힌 책상 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현장의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 실질적인 지원이나 도움이 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내가 5개 회사를 담당을 하고 그 5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그날의 변화들이 센터에 정보가 들어오고 또 거기에 걸맞는 어떤 방향을 잡아내고 하는 그런 그 소통의 수단으로 이제 그런 1인 5사 담당제를 실행을 했고요. 지금까지 여러 어떤 그 활동을 한 것 중에 저희 거의 모두는 아마 디자인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하면 디자인 센터하고 같이 좀 호흡을 맞춰서 같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 찾기가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업체들한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는 못하는 게 지금 현 시점일 수도 있는데 3년이라는 게 그렇게 짧지만은 않은 시간일 것 같고 또 그 3년이라는 시간을 업체들과 같이 호흡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큰 역할은 아니지만 디자인 센터가 다소 그들의 그 작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또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방향은 확실히 그쪽으로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센터 내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작업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 역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훅 하고 될 건 아니지만 아주 쉬운 예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모든 직원들한테 좀 그 실시가 되어질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서울 디자인, 그러니까 서울의 동대문에 있는 DDP라고 하는 그런 그 디자인 공간이 있는데 사실 전당 정도는 아니지만 전당에 버금가는 규모와 시설로 서울시에서 그 동대문 운동장을 디자인의 어떤 그런 그 공유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주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푸드트럭들을 가지고 크고 작은 그런 행사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거기 가서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아문화 전당은 우리가 접수를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을 또 실행할 수 있는 또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다면 저는 동대문 DDP가 2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40여 명의 직원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물론 주변에 기존에 어떤 엉그러져 있는 그런 상권이나 시장은 물론 좋은 여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DDP 자체가 그만큼 활성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좀 자주 만들어서 직원들이 자꾸 현장에서만 이 갇혀있는 센터 내에서만 책상에 앉아있는 그런 직원이 아니라 가급적 바깥의 상황들을
바로바로 좀 인식해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직원의 역량 강화를 좀 시켜보는 계기로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센터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어떤 업무를 보고 있고, 또 더불어 뭐 유관기관이나 뭐 산업기관 뭐 혹시 있는지 좀 들려주시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디자인사를 잠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디자인이 산업 분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은 채 50년도 안 되거든요. 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미술 수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던 게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었고, 한국에는 포장디자인진흥원이라는 게 처음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디자인의 역할이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예쁘게 포장을 해서 또 내지는 깨지지 않게 포장을 해서 우리 수출하는 그런 보조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요즘의 디자인은 소비자가 어떤 디자인의 그 성향을 원하는지를 분석해서 그 디자인이 먼저 개발이 되고 그 안에 기술들을 집어넣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디자인의 고민이나 손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공기의 중요성은 인식을 하지만 너무 일상적인 것이어서 그냥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듯, 디자인도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것.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도 어떤 측면에서는 디자이너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입어야 될 그런 옷이 아무거나 그냥 입는 게 아니라 뭔가 조화를 판단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미적 감각의 기준에 선택이 되어지는 것은 결국 디자인의 어떤 역할의 한 분야인 거죠. 결국은 따지고 보면 디자인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다양한 악기를 잘 하모니를 맞춰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이 디자인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들을 잘 아우러서 정말 멋진 그 생활을 만들어내는, 또 편리한 그런 기능을 갖추게 하는 그런 좋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의 장점들을 돈으로 바꿔내서 지역이 정말 살맛나는 곳으로 만드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광주 디자인센터가 광주에서 하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뭐 관련된 기관이나 이런 단체들과의 그 협력, 교제 협력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사실 그냥 와서 뭔가 좀 하십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렇게 그 동조를 못 받는데, 다행히 광주 디자인센터는 벌써 내년이면 14년째, 횟수로는 7회째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라고 하는 잔치상을 벌려놓습니다. 보통 동네에서 잔치를 하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듯이, 이런 잔치상에 지역에 내지는 중앙에 또 해외에 이런 관련된 디자이너 플러스 유관기관들을 한 곳에서 모아놓고 뭔가 이슈를 만들어가고, 또 앞으로의 디자인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쩔까요라고 하는 그런 제안도 해보고 이런 발신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디자인 비엔날레는 너무 행복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들을 디자인 비엔날레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았거나 아니면 거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글쎄, 우리가 지역을 좀 신명나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좀 살맛나게 좀 해보면 어쩔까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은 힘 있는 누구의 역할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저도 이 제도권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런 기관에 들어오기 전에는 누가 해주겠지, 그리고 나는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제가 혹시 이 자리를 떠나서 저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저는 정말 공동의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누가 혼자 힘 있는 사람이 끄집어 당긴다고 그 사회가 그 집단이 바꿔지는 건 아니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디자인센터는 그동안에는
학계에 계셨던 분도 내지는 전임 그 고위 공직자가 와서 이 디자인 센터 원장직을 수행을 정말 멋지게 잘 해오셨지만 이번 윤장현 시장님께서 그래 그럼 그 현장의 경제계에도 한번 들어와서 전문 분야에서 활동했었던 노하우를 한번 좀 살려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음명을 잘 받들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디자인 센터가 돈이 되게 하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산업적으로 치우쳐지는 게 아니라 문화라고 하는 바란스도 잘 맞춰서 제대로 좀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할 건데, 센터 혼자만 또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결국은 아니죠. 시민들이 내지는 지역에 있는 디자이너가 또 디자인 회사가 같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따로 또 가치라고 하는 이런 그 상황들만 연출이 된다면 광주는 정말 세계 어디에 내놔도 문화의 전당을 가지고 있지, 또 전남에 가까운 인근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원기관, 또 디자인센터, 비엔날레, 뭐 문화를 가지고 어디다 내놔도 그 뒤처지지 않는 그런 하드웨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말 10분 활용해서 정말 미래는 광주가, 사실 세계는 지금 아시아로 관심들이 좀 집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시아 어딘데? 라고 했을 때는 광주가 반드시 가운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지역으로 만드는데 같이 동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디자인센터 박유복 원장님으로부터 취임 100일을 맞은 과매와 경영 전략, 앞으로 사업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박 원장은 무엇보다 유관단체 및 기업 등과 소통을 통한 상호 교류 확대, 그리고 특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행정을 중시하는 박 원장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